공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참사의 충격과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불이 난 당시의 긴박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당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스포츠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화재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재난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당시 발화 원인부터 초동 대처, 진화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가령 여자 목욕탕 비상구는 창고로 쓰임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죠. 심지어 관리자 같은 경우는 혼자 도망을 가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더 화재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공공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용자가 많아서 비상구나 탈출구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평소에 갔을 때 비상구나 탈출구, 완강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018년 1월에 일어났던 밀양 병원 화재. 이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인데요. 화재 당시 승강기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던 6명의 사람들이 도리어 승강기에 갇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 시 급한 마음에 승강기를 타려고 하지만은 단전으로 승강기가 멈추거나 통내 연기가 차올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재 시에는 꼭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 대처 방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비상시 탈출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직원이나 관리자는 빨리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대피를 강하게 명령을 하고요. 사람들을 비상구나 안전 통로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근무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한 후에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길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길이 자신의 키보다 커지게 되면 소화기의 불을 끄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서둘러 대피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 불길과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고층 건물도 많이 생겨나면서 그와 동시에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소방고가 사다리차는 8층까지만 닫고 또 전국에 몇 대 없는 굴절 사다리 차량은 15층까지 높이까지만 닫기 때문에 그 이상의 층수라면 외부에서의 구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고층 건물에는 25층에서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이 있기 때문에 평소 그런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화재 시에는 그것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옥상에서의 헬기 구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은 바람이 셀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이 상승 기류와 연기로 헬기 접근이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옥상에 광고판, 물탱크, 냉각탑 같은 구조물로 헬기 착륙장이 없는 건물이 많아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화재 시 불보다 유독가스 피해가 더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화재 시에는 사람이 사망하기에는 첫 번째 요인이 불이 아닌 연기입니다. 유독가스 때문인데요.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 외에 많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 모금만 마셔도 쓰러지게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2,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또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혹은 비상구 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으로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층에는 깨끗한 공기가 남아있어서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독면을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방독면을 갖춰놓고 계신다 들었는데 이처럼 미리 가정에서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필수죠. 한 개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처럼 또 가정에서 식구 수대로 방독면을 준비해 두시거나 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두시면 화재 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가정용 분말식 ABC 소화기입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해 뿌리는데요. 불이 난 지점에 골고루 넓게 뿌려야 하고요. 불 자체보다는 점화원에 직접 뿌려야 합니다. 방독면은 아직 사실 구비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용법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화재 대피용 방독면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한 후에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조인 끈을 조여주시고요. 호흡 필터를 입과 코 부위로 밀착시킨 상태로 대피를 합니다.
요즘에는 손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담요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방담요인데요. 이 담요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로 만들어져서 화재 시 화원을 덮어서 초기 진압하는 소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소방포를 꺼낸 후 불이 난 자리에 덮어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꺼진 것 같다고 급히 들어올리면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제거해 옆세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재 대비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 경보기와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꼭 설치해주세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방독면을 착용할 때는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착용해 주시고요. 펼친 소방포를 불이 난 자리에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